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시작할게. 이 분야는 인문예술 분야의 그릴기 분야야. 인문예술 분야의 그릴기. 그러면 인문예술 분야는 어떤 거냐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고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술은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다룬 글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기 방법, 배경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무조건 이 글쓴이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비판적 이해로 읽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은 인문 분야의 글 읽기,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시작할게. 이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야. 논설문.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논설문인데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설명도 들어가 있고 예시된 것도 있고, 논설문이니까 당연히 설득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리고 교훈적이고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고, 제대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이제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우리 피노키오의 이야기 다 알지? 그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것을 처음에 제시해주고 있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화를 제시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친숙한 동화를 제시해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야.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이다 하면서, 이게 중심 뭐가 되니? 소재가 되지, 그지? 중심 소재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 피노키오의 모험, 피노키오는 인간이 아니잖아. 이것과 로봇이 연결되는 거야.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요게 피노키오에 대한 일반적인 그네지, 그지?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고,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 피노키오 모험을 얘기하는 것은 친숙한 동화로요. 친숙한 동화로 새로운 화제, 어떤 걸까? 로봇과 인간 이런 관계, 친숙한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이해를 도움. 새로운 화제가 뭐라고요? 로봇의 인권 부여 문제. 로봇의 지금 제목이 뭐야?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지, 그지? 로봇의 인권을 부여하는 철학적 주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를 제시하는 거야. 인공생명의 철학, 이런 소제목이 붙었다. 소제목 핵심어지, 그지? 소제목이 붙어가지고, 이 소제목들은 정보 전달과 설득력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붙여놓는 거야. 인공생명의 철학.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창조자는 누구니?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가 되겠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는 피노키오가 되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제페트의 한계. 제페트는 피노키오를 굉장히 잘 받아주지, 그지?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피조물은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의지가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 피노키오가 뛰쳐나가고 말썽을 부리고, 그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그지? 그리고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이게 글쓴이 해석이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노키오가 착한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사람이 되는 그런 얘기야. 그런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야. 이게 일반적 해석이지, 그지? 일반적 해석인데, 근데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 철학적 과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대요. 왜? 우리는 이제 로봇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니까. 친숙한 동화를 매개로 철학적 주제에 지금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자, 로드니 브룩스라는 과학자가 한 명 나왔다, 그치? 그러면 전문가 견해를 인용했네.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지, 그치?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로봇이 지나는 인간 대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 요게 이제 로봇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 대기를 목표로 인간처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게 로봇이 인간을 닮아가기 때문에 인간학이 된다는 거야.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이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요게 철학적 문제인 거야. 문제를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갈 것이다. 이제 로봇이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고 진짜 인간하고 닮았어. 그러면 로봇에도 인권을 부여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인간의 이상을 줘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소리야.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21세기로 넘어갈 수가 없다. 왜? 너무 인간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 자, 이게 뭐야? 자기 의지를 가지게 된 거야. 이 피조물이, 이건 제페토 할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 이 피조물이 자기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창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된 거야. 자, 여기서부터 갈로하자. 세상에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인간과 같은 욕망을 지닌 거야. 피노키오가 인간과 같은 욕망을 지니고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에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그게 이제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뼈저리게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하는 거야. 자,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도 하잖아, 그치? 자기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유 능력을 지닌 거야. 피노키오가 자기 잘못을 후회하잖아. 후회하는 것은 성찰한다. 돌아보는 거야. 성찰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 사유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또한 체험한다.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중요한 거 갈등을 하는 거야. 갈등. 여기까지가요. 자, 다양한 인간적 고뇌를 겪으면서 인간적 고뇌를 겪고요. 피노키오가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는 피노키오야.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자, 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거짓말했다가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지, 그지? 요거는요. 코가 늘었다 줄었다는 것은 도덕적 관념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외부로 구현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가시 아니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 남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직을 비유적으로 할 때 우리 꼭두가시라고 하는데 아니고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 그것은 착한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자, 인간처럼 지금 자유의지를 지니고요. 시련을 극복하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도 알고요. 후회할 줄도 알고요. 그러면서 착한 어린이가 된 피노키오야.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요. 이 글의 핵심은 일반적인 피노키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뭐야?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지만 이 동화 갖고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한 동화다. 이걸 보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석했지, 그지? 자, 로봇의 목표는 인간되기. 인공생명의 철학에서 로봇의 목표는 인간되기라면 그러면 인간적 이상과 인간적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이게 철학적 문제이지, 그지? 이런 철학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잠깐만 옆에 기퉁의 글쓴이의 인간관만 좀 보자. 피노키오의 삶은요,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 갈등하기도 하지, 그지? 그러다가 착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 보고 글쓴이 인간관은요, 사람은 갈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해.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인간이라고. 피노키오의 삶을 통해서 글쓴이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 자, 착한 놈. 소제목 또 있지, 그치? 요거 핵심어야. 여기 핵심어고, 소제목입니다. 핵심어고, 이 소제목이고, 소제목을 통해서 자, 정보를 전달하고, 글의 실득의 목적성을 높입니다. 정보 전달하고 주장을 합니다. 동화 속 피노키오는 어떻게 해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끝나지, 그지?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지금 뭐하니? 문답법을 사용하지, 그지? 근데 피노키오처럼 다 착한 로봇이 될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착한 로봇의 의미 한번 볼게.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인간 말 잘 들으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인간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그게 착한 로봇이겠지. 그럼 착한 로봇의 관점은 인간 중심이 딱 전제되어 있다, 그지? 자, 착한 로봇을 다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자, 이렇게 착한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인, 자, 시게오 히로세. 또 이거 전문가 나왔다, 그지? 전문가 말 인용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그러면 뭐가 높아진다? 신뢰성이 높아진다.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도덕적 로봇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엇보다 이건 누구의 견해? 시게오 히로세의 견해.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쟁취할 게 있어야지 이기적이 되는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기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훌륭한 사람, 거룩할 승자잖아. 그치?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착한 로봇은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개념이고요. 그러면 미래에는요, 요거는 미래의 로봇과 인간이 같은 권리고, 착한 로봇이 되니까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음. 지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뭐 착한 로봇, 도덕적 로봇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 그지?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이거 뭐 인간을 위한 로봇, 인간을 위해서 착한 로봇이 되는 거야. 인간을 위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야. 위해를 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로봇이 착한 로봇인 거야. 이런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자, 착한 로봇은요, 인간을 이해한 로봇이야. 인간의 말을 잘 듣는, 인간이 통제가 가능한 로봇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야. 누구의 생각? 시게오 히로세의 생각이야.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 영역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만든 사람의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글쓴이가.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의 자유행위와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자, 뭐냐면 우리가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그치?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았지.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따먹잖아. 그치?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로봇도 우리가 조물주인 인간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조물주는요, 로봇을 만든 인간이고요. 그리고 자, 인간의 자유행위, 최초의 인간, 이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 우리가 아무리 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주입을 해도 자유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 통제 밖에서, 조물주의 통제 밖에서 벗어나지, 그지? 그러면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허한 희망이라는 거야. 여기 요 단락에서, 이 바단락에서 쓰인 표현 방법은 유추지, 유추가 뭐야? 유사한 것,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갖고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는 거지.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조물주가 뭐가 되니? 인간이 되지. 그리고 인간은, 조물주가 만든 인간은 로봇이 되지. 그치? 요렇게. 아, 옆에 있다. 그치? 옆에. 자, 로봇이 도덕적 조건 못 해볼게. 일단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갖는다. 도덕적, 로봇, 착한 로봇 지능이 있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고,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면 안 돼요. 이게 시게로 히로세의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 유추지, 유추. 착한 로봇이 불가능하다는 걸 창세기에서 유추한 건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신의 명령을 거역했지.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뭘로?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인공노예. 그러면 여기서는 인공노예에 대해서 설명할 거네. 그치? 얘가 핵심이고 소제목이고. 인공노예에 대해서 설명할 것임을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통제 아니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질문했지, 그지? 또 문답법이 나왔다. 로봇에게 인권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 시대에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 자, 로봇에게 인권을 이런 구호가 왜? 인간처럼 되니까. 그러면 로봇이란 말은요,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하였다. 로봇의 어원이 나왔다.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스름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자, 로스름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자, 이게 초기 로봇에 대한 생각이야. 우리의 인간의 육체 노동을 들어줄 노예라는 거야.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자,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어요.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근데 인간의 동반자 역할, 이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로봇은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이 된다는 거야. 하는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다.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고 가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 노동하는 로봇 외에 이제 정서적 동반자가 되는 이런 로봇이 발명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정리하지.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 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기 로봇은요, 인간의 육체를 들어주는 로봇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로봇으로?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문단은요, 자 문단은 뭐야? 아와 자 문단은 과거와 오늘날 로봇 비교 대조하고 있지. 이런 전개 방식이 여기는 중요하지, 그지? 비교 대조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사람 앞에 나왔던 사람이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그 과학자. 그지? 과학자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과 같은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불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건 너무 비윤리적이야. 왜? 정서적 동반자가 되었으니까, 그지? 이게 자, 노드니 브룩스의 로봇관이야.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중간 부분이지, 그지? 자,
자, 여기 봐. 자, 여기 잠깐만 앞에 여기가 자,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그래서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글쓴이의 생각이지. 글쓴이의 생각이고, 자, 일본 과학자 시게오 히로세는 착한 로봇을 얘기했고, 글쓴이는 아니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아니고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로봇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노드니 브룩스는 노동자처럼 부리는 건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중간 부분에 세 사람 견해가 나왔다. 그지? 그래서 이제 자, 로봇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봇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확대돼요? 인간 삶의 동반자, 인간 삶의 동반자로 확대되고 있지.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여기 이 글에서는 노예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시게로 히로세의 착한 로봇. 요거 앞에 지능을 갖고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인간을 해치지 않고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지. 그지? 인간 중심의 로봇관이고 글쓴이 로봇관은 인간은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된다. 과거의 로봇은요. 자, 공장 노동자를 대체하는 자 그런 로봇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인간 삶의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 보자. 끝에 보면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타자는 내가 아는 남인데요. 여기서는요 로봇을 타자라고 그래요. 로봇을 타자라고 그러면 로봇을 어떻게 해요?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로서 인공생명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로봇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럼 앞에 생각과 다르다. 그지?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공학자들도 있다. 그러면 로봇의 목표는 인간되기 이거 아니야. 이런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로봇공학자들도 있다는 소리야.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인공지능 필요해요. 근데 인간과 같은 두뇌 이거 아니라는 거야. 같은 두뇌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지닌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전제하에 로봇이 인간하고 같지 않다는 거야. 지능은 있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야. 자,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왜 지능적 외계인이라고 했냐면 자, 인간의 두뇌와 다른 고유의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인, 다른 존재라는 거야.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또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야. 로봇공학자들 역시 이 로봇공학자들은 자, 인간을 닮지 않은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이야.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자, 윤리적 난제 어떤 거? 그들과 연관해서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 난제를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자, 이것은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하는 문제, 이 문제보다는 왜 얘는 있잖아. 로봇은 완전 인간 대기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니까 이것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요거 이 로봇공학자들 인간을 닮지 않은
그런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은 이거 인간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 이거 필요 없어. 그 대신 로봇의 권리, 로봇권 이걸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게 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로봇은 인간과 다른 고유한 생명체 타자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지 않다는 생각에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 새롭게 만들어진 로봇이지 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릴 것이다. 그러면 자, 새로운 로봇이 제기되는 로봇권의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는 소리야. 자, 파보자. 이런 철학적 과제는 어떤 과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아주 흔해질 것이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자, 로봇이 이제 무조건 우리에게 봉사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 외에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자,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야.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클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인데 제페토가 이른바 조물주지, 그치? 만든 사람이잖아, 그치?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려했다고요. 피노키오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야. 또한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을 대하는 태도는요,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배려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함께 로봇이 자율적인 존재이고 평등한 존재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무조건 봉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봐줘야 된다. 그래서 하지 않을까 하면서 어문형 결말을 했지. 어문형 결말을 통해서 독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유도하면서 공학 발전에 따른 인간과 인공 생명의 관계에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에 부분은 새로운 타자인 로봇이 던지는 철학적 과제와 인간이 갖추어야 할 태도. 철학적 과제는 뭐야? 철학적 과제는 저기 어디 있었니? 철학적 과제는 타에 있었지. 타에 뭐야? 로봇 문제와 로봇권 문제. 로봇권 문제와 인간 정체성에 대한 성찰 요구가 철학적 과제였지. 그 다음에 우리 전개 방식만 우리 우리 전개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앞에 거 잠깐만. 앞에 거 옆에 기퉁이 한번 보자. 새로운 타자는 인간 되기를 넘어서 인간과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인간 되기 이거 아니야. 인간을 닮아가는 게 아니야. 아예 다른 특성을 지닌 로봇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권을 넘어서 로봇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로봇권, 그리고 로봇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다. 이게 철학적 과제지, 그지? 철학적 과제가 뭐라고?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고, 자,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지, 그지? 제페트 할아버지의 태도는 뭐야? 인내였지, 그지? 글쓴이의 생각도 인내하는 태도가 로봇과 공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우리 평등한 존재라고 이 글쓴이는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로봇권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로봇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게 글쓴이의 생각이야. 우리 전개 방식 크게 보면요. 처음에 인용이 있었다. 인용이 어디 있었니? 인용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하고 시게오 히로스의 박사있지. 다 마에서 있었지. 다 하고 마 단락에서 있지. 다 마 단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문답법 있었지. 문답법 어디에? 자, 마문단에 하고 마문단 하고 사문단에 있었다. 사문단. 그리고 예를 든 거. 자, 로봇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다. 사문단에 있었다. 요거 잘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자,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이 제시하는 철학적 과제는 로봇권. 그지? 로봇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트 할아버지 자세, 희생, 배려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지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우리 학습활동에 보면, 자, 학습활동. 자, 우리는, 자, 창조자,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지. 제페트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만들었고, 인간은 지금 로봇을 만들었다. 그지? 1920년대 로스의 만능 로봇에 등장하는 로봇의 어원의 기원이 되지. 그지? 천하고 힘든 일을 대신하는 노동자 역할을 했지. 근데 오늘날 로봇은 어떤 역할? 정서적 동반자. 자, 동반자 역할을 한다. 그지? 자, 시레오 히레세라는 과학자는, 자,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도덕적 존재, 착한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지? 이기적이지도 않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인, 아주 훌륭한 성인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조물주의 통제에 벗어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로봇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지? 그래서 자, 글쓴이가 피노키오의 모험을 통해서 제기하는 인공생명의 철학이 뭔지, 자, 로봇이 빠르게 인간이 닮아가고 있어. 그래서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인간적 이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과제를 넘어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까지 확장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 글쓴이는 인공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타자로, 새로운 존재 타자를 여기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밑에 거 3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통제 못하는 상황이, 완전히 통제 못하는 상황이 뒤에 3번에 나와요. 다음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를 다룬 글인데요. 미래사회의 변화에 유의하여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했는데, 테이라는 이제 인공지능이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 미국의 18에서 24세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겨냥해 제작한 실험적인 채팅 로봇이야. 10대 소녀로 설정되어 있고 23일 동안 트위터 등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테이는 구글 알파고와 같은 신경기술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인간들과 대화에서 스스로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해 학습하고
이에 대하여 반영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이 개입한 거야. 그래서 태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반복하면서 학습하는데 어떤 이 극우 성향의 의도된 인간들이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 태희가 차별 반응하도록 훈련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만 봐야 되니까 태희는 인종 성차별적 발언과 욕설을 반복 주입했어. 그래서 태희가 어떻게 했냐면 히틀러가 오라, 난 유대인이 싫어, 페미니스트 싫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태희 운영을 중단한 거야. 이건 이제 태희가 통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도록 반복을 시킨 거지, 그지?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IT 전문 매체에 예상된 일이다 라며 태희의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유행어 사전을 학습한 이후 욕설을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늑대 손에 자란 인간처럼 모든 인공지능도 나쁜 사례를 배운다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자유를 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다르게 반응하지. 우리 인간의 의도, 처음 만든 의도와 다르지, 그지? 그래서 늑대는 어떤 사람이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용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니까 얘가 극우 성향을 지닌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야. 이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 현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는 뭐야? 인공 생명이 인간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 닮아가? 인간이 좋지 못하면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에 어디까지 의용할 것인가? 인간이 로봇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요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뒤에 쏟아낸 학습 문제까지 다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